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였던 MR 작성 방법에 이은 벤더 견적서 검토에 관한 교육 강의입니다. 벤더 견적서 검토는 설계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로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드렸던 API 코드에 대해서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격적인 벤더 견적서 검토에 앞서 잠시 EPC 회사의 입찰 프로시저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벤더에서 제출하는 쿼테이션, 즉 견적 프로포절 자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비드 이밸류에이션, 즉 기술 검토를 뜻하며 약어로 TB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프로시저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ITB를 영업팀 혹은 PM팀에서 발주처로부터 받아 각 설계팀에 ITB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각 설계팀, 저희는 기계팀이죠. 기계팀은 받은 ITB에서 필요한 기계에 대해 MR을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가 작성한 MR을 구매팀 혹은 견적팀에 전달을 하게 되면 구매팀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커머셜한 내용을 추가하여 Request for Quotation, 약어로 RFQ를 구매 요청서를 만들어서 벤더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MR과 RFQ의 차이는 MR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만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 RFQ는 기술 요구서를 포함한 계약 조건들도 모두 포함한 견적 요청서입니다. 벤더들은 이 RFQ를 받아 그 안에 포함된 MR에서 요구하는 기계 요구 사항에 맞게 모델을 선정하고 기자재 값과 관련 서비스 비용 모두를 산출한 입찰 견적서,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EPC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계팀에서는 벤더에서 제출한 견적서 중에 커머셜 프로포절, 즉 금액이 나와 있는 프로포절은 전달받지 못하고 구매팀, 견적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테크니컬 프로포절만을 전달받게 됩니다. 각 벤더들이 제출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로 각 벤더들의 견적서를 오로지 기술적 사항들만 보고 비교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 엔지니어는 이렇게 벤더들의 견적서를 기술 검토하여 TBE 레포트라는 최종 결과물, 평가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TBE 레포트라는 것은 기술 검토 보고서이며 쉽게 말해 각 견적서들을 비교 검토한 요약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성한 MR에 맞게 벤더에서 스펙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체크하고 스펙을 맞추지 못해서 데비에이션으로 제출한 사항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로 TBE 레포트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TBE 레포트는 구매팀, 견적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벤더들도 TBE를 통해서 수정된 최종 견적서를 구매팀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구매팀에서는 TBE를 통해 수정된 최종 제출된 벤더 견적서들의 금액을 기준으로 벤더를 선정하거나 최종 기자재 견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입찰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았으니 이제 디테일하게 나무를 보는 시간으로 벤더 견적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계 엔지니어는 벤더 견적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 견적서는 설명드렸듯이 커머셜 프로포절과 테크니컬 프로포절 두 개로 제출을 받게 됩니다. 커머셜 프로포절에는 견적서 토탈 금액이 포함될 것이고요. 각 아이템들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금액이 입이됩니다. 견적 금액에는 기자재 금액뿐 아니라 인스펙션 비용, 쉬핑 비용, 인건 비용 등 모든 돈을 당연히 포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즉 계약 기간 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자재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몇 달 안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밸러디티입니다. 해당 견적서에 포함된 금액 및 계약 사항들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적히게 되는데 통상 30일 혹은 60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런티 사항입니다. 각 벤더에서 보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들어가는 계약서의 기본 조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먼트 텀스인데요. 여기서 샘플로 작성된 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 후에
계약 금액을 어느 단계에 몇 %씩 지급받는지 등을 나타내는 계약 사항이라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주 업무이자 자세하게 살펴볼 테크니컬 프로포절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테크니컬 서머리는 견적서 상에 포함되는 기계들의 중요 사항만을 요약해서 나타낸 파트입니다. 스코프 오브 서플라이는 이번 견적에서 벤더가 공급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적어놓은 파트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MR을 작성할 때 스코프 오브 서플라이 작성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MR상에 작성된 공급 범위가 견적서 상에 벤더가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서 혹여나 벤더에서 빼놓은 것이 없는지 아니면 벤더에서 공급하지 않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비교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MR을 보고 벤더에서 견적서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MR에 맞는 스콥대로 벤더에서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펌프 벤더 혹은 다른 기계 벤더들은 저희 EPC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EPC사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RFQ를 받게 됩니다. 한 프로젝트에 여러 EPC사로부터 RFQ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여러 산업의 프로젝트로부터 RFQ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 EPC사에서 요구하는 RFQ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계 벤더들은 모든 MR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주어진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은 체크하고 프로포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체의 견적서의 스코프 오브 서플라이는 벤더들이 통상 제너럴하게 견적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공급 스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대부분의 벤더들은 최대한 MR을 검토해서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간혹 몇 벤더들이 이 MR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누락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기계 엔지니어는 TBE를 통해서 업체와 스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검토하고 커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콥의 경우는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벤더 프로포절 구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크니컬 서머리입니다. 벤더마다 다양한 형태의 테크니컬 서머리 양식이 있는데요. 화면에 샘플 서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견적서에 포함되는 아이템 넘버, 태그 넘버, 이퀴먼트 수량과 서비스 네임, 서비스 네임은 펌프의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피드워터, 펌프가 있겠죠. 다음으로 유체의 유량, 압력, 온도 등이 기입이 됩니다. 벤더의 모델명 및 사이즈도 기입이 되는데요. 펌프에 사용되는 모터의 사양도 간단하게 기입이 되는데 모터의 파워에 해당하는 모터 레이팅이 기입을 하게 됩니다. RPM도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이 MFR 팩토리는 이 펌프가 어디서 제작이 되는지 국가 이름을 이와 같이 적게 됩니다. 간혹 프로젝트 스펙에서 인도, 차이나 제품은 써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공장이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를 확인을 꼭 해서 해당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벤더에 커멘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스도 적히는 란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테크니컬 프로포절 안에 이 시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 즉 공란으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 테크니컬 서머리 샘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타내는 항목들은 벤더마다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보시면 매테리얼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CS는 카본 스틸, 316SS는 스테인리스 스틸 316 계열, 그리고 CI는 캐스트 아이론으로 주철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현업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는데요.
CS 카본 스틸은 탄소 강이라고 하고 플랜트에서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재질입니다. 부식성이 덜한 유체를 다루는 곳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재질입니다. 그럼 부식성이 많은 유체를 다루는 곳에는 이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계열의 합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내식성과 우수한 강도, 내구성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이 카본 스틸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거의 카본 스틸과 같은 비율로 기계에 자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316SS 혹은 SS304, 304 계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CI, 캐스트 아이론은 주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물철은 굉장히 무겁고 강도가 우수하지만 성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갖는 제품에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회전기계 아이템 중 펌프의 케이싱 등의 유체가 적합하다면 이 캐스트 아이론도 간혹 적용이 됩니다.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6이라고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API 610상에서 규정한 매테리얼 클래스 코드입니다. API 610에서는 펌프가 이송하는 유체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매테리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표로도 나타내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이 S-6입니다. 보시는 표는 API 610 스펙에 표기된 펌프의 각 파트에 대한 매테리얼 클래스입니다. 이 매테리얼 클래스를 다음 행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을 해 놓았고 간단히 보시면 이 I-1, I-2 이쪽은 주로 케이싱 재질이 캐스트 아이론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S로 시작되는 이쪽 그룹을 한번 보시면 스틸 계열을 쓰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카본 스틸을 쓰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A 계열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성을 쓰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쪽 계열은 듀플렉스 혹은 슈퍼 듀플렉스를 쓰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재질 및 강도가 앞서 설명드린 서스 계열보다도 우수해서 굉장히 좋은 재질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격이 훨씬 몇 배는 더 비싸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았던 이 X6 등급이 이쪽 열에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이 S6 등급에 맞는 각 펌프 타입별 재질이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너 케이스 파트도 12% 크롬, 임펠러도 12% 크롬, 그리고 웨어링 링도 12% 크롬 하든드, 샤프트 재질은 4140 알로이 스틸. 이런 식으로 각 펌프의 주로 파트에 해당하는 재질을 적어 놓은 것을 이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테이블은 앞서 설명드린 어떤 서비스에 어떤 재질의 클래스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셀렉션 하는데 추천을 해주는 표입니다. API 610 코드 안에 당연히 포함된 테이블이고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이 재질보다 높은 등급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TB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피드워터가 유체인 펌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일러 피드워터 서비스에서도 95도 이상의 온도와 압력 조건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온도가 95도 이상 그리고 압력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C-6 계열과 S-6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츄얼리 스플릿과 더블 케이싱, 배럴 등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보시고 혹시 여러분께서 바로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저의 이전 API 610 펌프 타입 관련 강의를 모두 들으셨다면 바로 아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액츄얼리 스플릿 펌프는 비트윈 베어링 펌프 타입 중에 멀티 스테이지를 가지며 이 케이싱이 위아래로 분리될 수 있는 이 BB3, 액츄얼리 스플릿 타입의 BB3 타입을 뜻하고 더블 케이싱의 배럴 타입은 BB 펌프 중 좌우로 분리할 수 있는 레디얼리 스플릿에 해당을 하고 여기서
더블 케이싱을 갖는 BB5를 뜻하게 됩니다. 다시 앞장을 살펴보자면 벤더로부터 접수받은 타입이 BB1이나 BB3 타입인 액츄얼리 스프리 타입이라면 C-6 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더블 케이싱의 배럴 타입인 BB5 모델을 추천을 받았다면 S-6 등급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질 선정 베이스로 펌프의 메테리얼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건들은 최소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벤더마다 동일한 펌프 내에서도 이 메테리얼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계 엔지니어는 메테리얼에 따라 각 벤더들의 펌프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엔지니어는 재질 등급을 동일하게 업체에 반영할 수 있게끔 TBE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결정 사항은 벤더에 있고 품질을 보증하는 베이스로 업체가 메테리얼을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테크니컬 서머리의 또 다른 형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견적서 상에서 공급하는 펌프들의 제너럴한 사항들을 이와 같이 서술해서 서머리를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재질은 데이터 시트 상에 기술된 대로 선정을 하였고, 볼 베어링을 사용했으며 실린저, 오일 루브리케이션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볼 베어링이 무엇이고 슬린저 오일 루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셨다면 저의 지난 베어링 강의 및 루브리케이션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레인 연결 노즐은 카본 스틸로 선정이 되어 있고, 소켓 웰딩이며 이 펌프 베이스 플레이트 엣지에서 게이트 타입의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통해 파이프와 연결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 뒤에 설명드릴 GAD 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은 API 610 최신판 규정을 in accordance with API 610 latest edition 이렇게 최신판 규정을 준수하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을 했으며, 이때 커플링 가드는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커플링 타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벤더에서 적용하는 커플링 타입을 보통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커플링 가드는 꼭 논스파크 재질의 알루미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스파크로서 혹시 모를 폭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커플링 가드의 목적은 오퍼레이터가 이쪽 커플링 결합 부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커플링 가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저희 엔지니어는 프로젝트 스펙에서 이 도어 타입을 요구를 하는지, 이런 상세한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서 이 벤더가 프로포절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입니다. 실은 API 682 4판에 규정된 대로 제작되었다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API 스펙에 대해 몇 판인지 견적서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API가 적용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프로젝트 스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스펙에서 만약 레이티스트 API 682, 레이티스트 최신판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API 682가 최신판이 몇 번째 개정판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이 레이티스트 최신판이 5판, 5번째 5판이라면 벤더의 최신판인 5판을 준수해야 한다고 꼭 코멘트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테크니컬 서머리 시트 샘플입니다. 펌프 타입, 그다음에 스테이지 단수, API 610 메테리얼 등급, 앞서 보셨던 등급도 보실 수 있고요. 레이티드 캐파시티, 레이티드 헤드,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나타내는 항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맥스 템퍼러처, 레이티드 비스코시티, 베이퍼 프레셔, 이런 데이터 시트의 중요 항목들도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서 중요한 그런 중요 사항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테이블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주요 펌프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혹은 이 주요 데이터가 API 610 스펙에 위배가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